차 한 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네.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 작년 중산층 소득 증가율 1.8%, 역대 최저야. 중산층이라 함은 소득 3분의 1을 말하네. 상위 40%에서 60% 사이. 이들의 평균 소득이 5,800만 원 정도 되지. 그런데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꼴찌야. 고소득층은 4.4% 올랐어. 저소득층도 3.1% 증가했네. 그런데 중산층은 1.8%, 가장 낮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로소득 증가가 둔화했네. 1.5% 증가에 그쳤어. 사업소득은 더 심각해. 0.1% 감소했네. 2020년 이후 처음이야. 경기 둔화가 원인이지. 취업 여건도 나빠졌고 내수도 부진해. 복합적인 문제야. 자산은 어떨까? 중산층 평균 자산 4억 2,500만 원, 3.6% 늘었네. 그런데 전체 평균은 4.9% 증가야. 중산층이 뒤처지고 있어. 부채가 문제네. 8천만 원으로 9.9% 증가했어. 자산 증가율의 3배야. 순자산으로 보면 더 명확해. 3억 4,400만 원으로 2.2% 증가했지. 전체 평균 5.6%의 절반도 안 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가 11.2배야.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자산 격차는 8.4배. 중산층이 끼어서 쪼그라들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경제의 허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야. 중산층은 소비의 주축이네. 이들이 흔들리면 내수가 무너져. 내수가 무너지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악순환이야. 정부 지원은 어떨까? 저소득층 지원은 있어. 고소득층은 알아서 하지. 그런데 중산층은 소외돼. 지원 대상도 아니고 여유도 없어. 가장 힘든 계층이 되고 있네.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적고 부채는 늘고 자산은 제자리 걸음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해. 단기 경기 문제가 아니네.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야. 월급만 받아서는 자산을 못 늘려. 부동산은 이미 높아. 진입장벽이 크지.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말하겠네. 첫째,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해. 근로소득 하나로는 부족해. 배당이든 임대든 부수입이 필요하지. 둘째, 부채 관리가 핵심이야. 부채 증가율 9.9%는 위험 신호네. 금리 상황을 늘 체크해야 해.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하게. 대출을 줄이는 게 자산 늘리는 것만큼 중요해.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해. 단기 수익을 쫓으면 위험하네. ETF든 비트코인이든 ETF든 비트코인이든 분산하고 장기로 가야 해. 시장 타이밍 맞추려 하지 말게. ETF를 예로 들어보지. 상장지수 펀드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네.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야. 수수료도 낮아. S&P 2500 ETF나 나스닥 100 ETF 같은 것들. 미국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는 거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디지털 자산으로 보면 돼.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해왔어. 포트폴리오의 5% 정도. 이 정도면 위험 관리가 되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 거야. 분산이 핵심이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져. 정책 당국도 관심을 가져야 해. 주거 지원이든 세제 혜택이든. 하지만 정부만 바라볼 순 없어. 스스로 준비해야 하네. 경제 환경은 계속 변해. 과거 방식은 통하지 않아? 월급만으로 중산층 유지하던 시대, 그건 끝났네. 자산을 키우고 부채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야. 이게 현실 전략이네. 감상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1.8% 증가율, 9.9% 부채 증가. 이게 현주소야. 이게 현주소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해. 이게 현주소야. 중산층의 위기는 곧 당신의 위기일 수 있네. 지금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5년 후가 달라질 거야.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본인의 재무 구조를 점검해 보게. 소득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자산은 제대로 늘고 있나? 부채는 감당 가능한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방향이 보이네.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안일해서도 안 돼.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야. 그 기회를 지키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네.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